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 하느니 마녀 사냥이라 하느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국민들을 우롱하고 한번 떠보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1야당의 당대표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삼아야지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네,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계속 계엄령이 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가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글쎄요. 사실은 저도 그 굉장히 궁금해서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계엄령 얘기는 더 찾아보면 사실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떠도는 이야기였고요. 이 한 촛불 집회가 시작할 때부터 계엄령이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댓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 돌았어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그것을 그런 이야기가 있다더라라는 인용, 확실한 어떤 정보가 어떤 근거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실검 1위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되는 게 정치인들인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확한 정보의 출처는 없이 제1야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계엄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오죽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눈만 뜨면 상상 그 이상의 일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야당 대표로서 정확한 정보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경찰 당국이 이번 주말 집회에 대해서 지난주보다도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 집회가 있는 지난주 토요일 날 당일날 국방부 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했다라는 것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질의하면서 아니 민간인이 집회하는데 왜 군이 비상상황실에서 상황 대기를 보았느냐 했더니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군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국회 내에서 좀 흘러나오다 보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즉 대통령이 민심을 역행하는 것에 넣어나가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걸 뿐만 아니라 반격을 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아마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볼 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이제 파장이 커졌고 청와대가 또 공식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선동이고 혼란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렇죠. 추미애 대표는 이번 주 초에 사실상 그 여야 영수회담 이야기했다가 철회함으로써 사실 자신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고 제1야당의 그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주중에 그렇게 열고 또 주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또다시 이제 그 계엄령 발언으로 한 주에 2번씩이나 사실은 이렇게 그 실검에 오르는 제1야당 참 힘든 일인데 이런 힘든 일을 해내셨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좀 반박을 하면 광화문 서울 중심에 대통령에 있는 관저 앞에 100만의 이 시위대가 모였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든지 어떤 비상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장관이 비상 상황으로 있었다는 것만 갖고 계엄령은 뭐죠?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군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군의 움직임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군의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지금 시대에서 군한테 만약 지금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렇게 명령한다면 군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서 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 대표의 진중한 행보를 부탁한다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이 있다면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치면은 계엄 해제권은 간단하게 말해서 추미애 대표가 쥐고 있는 거 아니냐. 판사 출신인데 다 알 텐데
왜 무슨 의도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저건 헌법 예. 77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150명 이상이면 그 계엄을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은 즉시 이에 국회 결정에 따라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예. 그 헌법 77조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군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 군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엄이 현실화되기보다는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에 대한 우려, 사퇴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서 예. 그 친박이라던가 정부의 정홍원 총리 같은 분들이 나서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을 매도하는 발언들을 하는 강경 모드에 대한 일정한 예. 경고의 의미로 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국민들이 더 불안하기 전에 정보의 출처를 좀 분명히 밝히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언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수회담에 이어서 연타로 지금 일어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추다르크의 리더십 어디까지 흔들려야지 되는 걸까요? 지금 상당히 좀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위중한 시기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의 주도권이 사실은 국회로 넘어와야 되고 또 더군다나 여당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제1야당이 그것을 주도해야 되는데 제1야당을 주도해야 될 당대표가 불안한 리더십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지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제1야당을 믿어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걱정스러운 거죠. 예, 지금 뭐 여당에서도 이정현 대표가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또 반박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또 비판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헛발질이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계략에 말려들었다. 또 국민의당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계엄령이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특검 후보 물어보니까 계엄령 선포까지 농담을 할 정도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내막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래요. 웃어야 될지 지금 보면서 예. 지금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겹칩니다. 사실은 지금 특검 후보를 왜 저렇게 또 계엄령 운운하시냐면 최동욱을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저렇게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예. 최동욱 후보를 처음에 언급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그게 좀 실언처럼 됐거든요. 최동욱 후보가 워낙에 지금 이렇게 낙곰수에도 막 팟캐스트 같은 것도 출연하고 좀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 떠받들면서 이분이 좀 한쪽에 치우친 분이 돼버렸거든요. 예. 근데 특검은 그야말로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야당에서 두 사람을 또 추천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동욱 후보라는 발언을 한 다음부터 사실은 저렇게 좀 곤란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 전 대표처럼 막 말을 끊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되게 그 기자들한테 좀 여유 있게 농담처럼 하시긴 하시는데 상당히 지금 좀 곤혹스러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특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곤혹스러운 카드인지 그리고 예. 진보 매체에 출연했던 이유만으로 그것이 배척돼야 될 사유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 특검이 공정성과 그리고 근데 우상호 객관성을 원내대표도 추천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정성과 예. 객관성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특검 문제에 대해서 정권의 부당한 그 외압과 맞서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중성,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의 친화력 또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최동욱 검찰총장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를 검토해봤으면 좋겠고 그 이면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의 한 얘기 핵심은 계엄령에 대한 것도 열어놓고 좀 검토해봐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관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 얘기를 한 셈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상화를 넘어서서 혹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공안 정국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좀 경고하는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권 보복 차원으로 자꾸 생각하면 한풀이는 되겠지만 자 최동욱 후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당시에 이 정권으로부터 내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에 특검을 특임 검사가 된다면 그걸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현 정권에 대한 보복으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보복하는 한풀이하는 것으로서 특별 검사를 임명하려고 하는지 저는 왜 그게 객관적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검 결과가 야당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보복 문제로 저는 그 방치해둘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현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앞에서 두 손 모아서 공손한 자세를 보는 그런 검찰보다는 차라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바른 목소리를 내는
최동훈 네. 검찰총장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설적으로 더 지지를 받고 화제 인물이 되는 네. 것들 또한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 카드는 뭐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고요. 국민과 함께 대통령 퇴진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표도 연일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독재자였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하야 민심이 확인된 순간 깨끗하게 물러났거든요. 많은 독재를 했지만 물러나는 순간에는 정말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은 정말 참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 네. 국민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 어떤 건지 좀 모호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일 촛불 집회에도 나오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국민들의 갈등을 풀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예. 국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촛불을 들고 한다면 그것을 정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정치적인 언어로 얘기해야 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시위를 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아까 계엄령 같은 어떤 발언하면서 예. 선동을 하겠다. 이런 것은 정치인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대권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렇게 정치 평론가가 하듯이 평론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평론이죠. 아, 박 대통령은 이승만보다 나쁘다, 좋다. 이런 예. 그런 평론을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법을 내놔야죠. 그 해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키고 하는 로드맵을 만들고 이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마치 지금 정치평론가가 평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야3당이 논의를 했을 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일단 총리부터 좀 뽑자, 영수회담 하자고 했더니 이제 추미애 대표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문재인 전 대표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갈등 원인이 야당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가 그 문제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촛불을 드는 건 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만 그칠 게 아니라 이미 대통령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탄핵은 받았을지 몰라도 법적, 제도적 탄핵은 받지 않았다.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도권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마냥 촛불만 들고 국민과 함께 저항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인 법적인 탄핵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거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의 중요한 그 리더십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탄핵 절차를 가더라도 국회에서 소추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까지 적어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국정 공백 리더십 붕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추천한 대통령과 협의하는 문제는 그 다음이고 새누리당까지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야당만이라도 협의해서 총리 후보자를 내세워서 붕괴된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을 좀 보이는 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협의해서 그분이 거국내각 총리가 되는 것과 고려해서 그럴 때만이 국민들이 좀 야당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신뢰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불거지면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정윤회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백을 좀 했는데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습니다. 최순실 씨가 저를 질투하기는 했습니다. 지금처럼 잡음이 나오게 된 건 이혼 뒤에 최순실 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충신과 간신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네, 정윤회 씨 고백 내용을 저희 김경수 기자의 목소리로 좀 들어보셨습니다. 정윤회 씨 고백 내용에 최순실 씨가 자기를 질투했다고 그러는데 부부 사이에 이게 질투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권력 다툼이었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나눠주는데 그 밑에서 얼마나 그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비밀을 유지하고 그 비밀을 수행하느냐에 대한 경쟁, 예. 그 경쟁을 부인과 자기가 했다는 얘기죠. 권력 앞에선 부인과 남편도 없는 겁니까? 뭐 그렇게 지금 예. 뭐 스스로 고백을 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충신과 간신이 종이 한 장 차이다. 여러 예.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처음에 제가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신은 충신이었고 근데 간신이 된 부인한테 둘의 사이는 사실 그렇게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했는데 예. 그게 안타깝다. 예. 그러니까 진짜 충신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지 못한 것은 예. 자신이 관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혼 뒤에 이 전 부인을 관리할 방법이 있나요? 그건 좀 예. 이해가 안 가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이혼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혼 뒤에 관리가 안 됐다 이런 내용 같은데요. 딱 제가 선을 긋는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저는 그 정윤회 씨가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본인은 충신이었는데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간신인 부인이 하니까 사고가 났다. 즉 간신과 충신의 문제라고. 근데 문제의 본질은 간신과 충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 대통령이 책임이죠. 최태민, 최순실 때부터 이어서 40년간 국정농단 비선실세 행세를 했던 그 부녀의 행포를 막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 문제인 것이지. 예. 그 정윤회 씨가 모셨을 때는 그러면 그 대통령이 국정을 잘했고 최순실이 모셔서 잘못했다. 저는 보좌의 잘못이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을 만류하지 못한 그 정윤회 씨도 잘못이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보다 근신하고 반성하면서 예. 침묵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정윤회 씨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인터뷰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일단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또다시 촛불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을 막아섰습니다. 애초 주최 측은 광화문 광장 집회를 마치고 지난 12일과 비슷한 경로로 행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로 가는 도로인 자하문과 신교동 로터리를 포함해 8개 경로를 신고했는데 경찰은 율곡로 이상은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행진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갔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김정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 퇴진 요구 행진이 합법적이라면 청와대 인근 경로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힌 지 불과 사흘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교통소통에 장애가 돼서 제한 청구를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그 뜻은 없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경찰 입장이 변한 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라며 법원에 행진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집회 시위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진 경로를 두고 경찰과 주최 측이 충돌하면서 관심은 다시 법원의 판단에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집회 때 조건 없는 집회 승인이 민주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당시 경찰이 막은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집회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도 의장이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원 30전 오른 1183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48원 넘게 뛰면서 지난 6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결 이후 처음으로 118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금리는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몇 년간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넘으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성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까지 상단을 열어놓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이 유효한 가운데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높은 불확실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가시화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 1조 5천억 원어치를 매입하고 추후 금융시장 불안감이 확산하면
추가 안정화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는데요. 다만 수도권은 오전까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해소되는 건 비 덕분인데요. 현재 전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가 넘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도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전북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오후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 충청과 남부 내륙은 5에서 20, 중북부와 제주도는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나 높겠습니다.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는데요. 광주 12도, 대구는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16도를 비롯해 대구 18도, 울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에는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고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과 내일 날씨 비교였습니다.